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밀크의 캐런 닉입니다. 실리콘밸리 혁신 미디어 더 밀크팀이 한 주간 이슈가 된 뉴스를 골라 브리핑 해드립니다. 이번 주는 정말 굵직한 소식이 많은데요. 두 건의 빅 뉴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틱톡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지난번 밀크 팩토리에서 틱톡 미국 내 서비스 금지 명령 인수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틱톡 이슈 시즌 1의 잠정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틱톡을 인수하는 기업이 정해진 건가요? 사실 그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오라클을 신뢰하는 기술 파트너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인수 후보자였던 마이크로소프트는 바이트댄스로부터 매각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오라클은 틱톡을 인수하지는 않았고 바이트댄스는 틱톡을 팔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크게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이 틱톡 얘기 정말 복잡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바이트댄스는 미 정부와 오라클의 알고리즘과 소스 코드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지만 미국 틱톡 기술팀이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수라고 하기보다는 파트너십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계약 구조를 보면은 바이트댄스가 오라클하고 손을 잡는 건 맞는데 미국 사업을 완전히 오라클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소수 지분만 가져가고 오라클이 그리고 이제 틱톡의 미국 사업의 기술 파트너 역할을 하면서 클라우드 서버를 이제 관리를 하고 사용자 데이터를 보관하는 일종의 보증인이 역할을 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라클은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미국 기업이 관리를 해서 그 전에 이슈가 사실은 미국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으로 흘러간다 이게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상황이 결정적으로 바뀐 이유는 사실 중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기술 수출을 제한을 하고 AI의 국경 간 이전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이 행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시작된 틱톡 이슈는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중국 정부가 틱톡의 매각을 막은 것으로 결론이 나는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바이트댄스는 차는 판매할 수 있지만 엔진은 판매할 수 없다고 비유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틱톡을 오늘날 이제 글로벌 센세이셔널 앱으로 만든 게 사실은 추천 알고리즘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을 이제 매각하지 않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뭐 엔진 없는 차 아니냐, 그냥 껍데기 불과한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틱톡 인수전이 조금 허망하긴 한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웃고 있는 단 한 사람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바로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회장일 듯 합니다. 신뢰할 만한 데이터 운영 사업자가 되면서 틱톡의 방대한 데이터를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이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원래 오라클은 DBMS 시장의 강자였었는데요. 이 클라우드 시장 AWS나 구글 클라우드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뒤처져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틱톡을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발표가 난 거고요. 아직 좀 딜이 진행되려는 프로세스가 남아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틱톡과 관련된 시즌 1은 이렇게 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두 번째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현지 시각 15일에 진행된 애플의 신제품 발표 이벤트입니다. 아이폰은 안 나왔지만 많은 신제품이 나왔는데요. 하나하나 애플 워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워치에 혈중 산소 포화도를 체크할 수 있는 센서가 포함됐다면서요? 6세대에 새로 탑재된 센서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혈중 산소 농도 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인데요. 그 방식을 보면은 여기 그 시계 후면에 LED로 그 혈액의 반사광을 측정을 해서 혈중의 산소 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계를 차고 15초 정도 있으면은 산소 포화도 농도가 몇 %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헬스케어 기능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도 반영이 됐고 그리고 이번에 그 혈중 산소 포화도 센서를 활용해서 독감이라든지 천식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까지 이제 호흡기 질환 초기 증상을 체크할 수 있다 이렇게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지금 코로나19로 원격 그 진료가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디바이스 기업들이 신체에서 각종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많이 넣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애플워치의 새로운 기능 중에 또
패밀리 셋업이라는 네. 기능이 있었는데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패밀리 셋업이라고 하는 거는 한 대의 아이폰으로 여러 대의 애플워치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애플워치에서 현재 위치 같은 걸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수업 시간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애플워치 모드를 수업 모드로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애플워치를 사달라고 졸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애플워치와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도 이번에 되게 흥미로웠는데요. 애플 TV 플러스, 애플 뉴스 플러스에 이어 애플이 계속해서 서비스 제품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에서는 피트니스 트레이너들이 나와서 달리기라든지 자전거 타기, 근력 운동 이런 거를 이제 비디오로 미리 촬영을 해서 구독자들한테 보여주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총 10가지 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월 9.99달러를 내면은 이 영상을 계속해 받아보면서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가장 큰 특징이 애플 워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재 내가 달리고 있으면은 칼로리 소모량이 얼마인지, 얼마나 움직였는지 이런 데이터가 그 영상을 보면서 같이 옆에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 얼마큼 칼로리 소모했다 알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홈 트레이닝이 요즘 엄청 인기 있는데 룰루레몬이나 펠로톤처럼 영상 피트니스를 제공하는 업체들과 애플이 경쟁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네,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아이클라우드, 애플 뮤직, 애플 TV 플러스, 애플 아케이드, 애플 뉴스 플러스,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 와, 이렇게 엄청 네. 많은데요. 이렇게 다 번들로 묶어서 판매하는 애플 원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가지 기본 서비스만 묶은 상품이 14.95달러에 이제 판매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6가지 모두 묶고, 예를 들면 6가지 묶으면서 이제 아이클라우드 용량 2TB까지 그게 이제 29.95달러로 서비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더 저렴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독형 서비스가 애플에서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이패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아이패드 8세대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 4세대 모델이 공개됐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아이패드 공개 중에 핵심은 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8세대 아이패드에서는 이제 A12 바이오닉 프로세서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가격이 329달러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저렴한 보급형 기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시장까지도 애플이 좀 잡겠다. 애플의 그 전략이 대중화 전략으로 네네. 조금씩 더 내려오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고요. 아이패드 에어는 아이패드 프로와 비슷한 형태의 최초로 A14 바이오닉스 프로세서가 탑재가 됐습니다. 그 A14 바이오닉 프로세서가 처음으로 적용된 제품이거든요. 원래 애플이 새로운 칩이 나오면은 아이폰에 주로 이제 탑재를 먼저 해서 넣죠. 보여주는데, 이번에 아이폰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아이패드 에어에 처음으로 이제 A14 칩이 탑재가 됐습니다. 특징이 기존에 이제 7나노 공정에서 5나노 공정으로 미세 공정을 더 이제 고도화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도화를 하면은 성능이 개선이 됩니다. 올해 3월 출시한 아이패드 프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공개한 아이패드 에어가 더 싸고 더 빠른 기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더 밀크 팩토리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